오늘은 변화리대 조건 4장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라. 52페이지네요. 제목에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에 관한 어떤 주제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업이 뭐냐는 기업의 정의, 그 다음에 이익 극대화 개념, 아주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목적, 마케팅과 혁신, 그 정말 중요한 피터들 그 5가지 본질적 질문, 최근에 최고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책도 편찬됐는데 이것,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이 정의가 되면 반드시 목표를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목표를 구체화한 내용은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목으로 이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는 이제 중간 제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체가 굉장히 덩어리가 많아요. 17개 정도 되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덩어리는 이제 기업의 이익 추구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목적은 고객의 창조다 하는 거고, 세 번째 덩어리는 판매에서 마케팅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는 새로운 경제적 만족을 창조하라. 주로 이제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덩어리는 그 유명한 피터 드러크의 5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What is our business?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 여섯 번째 덩어리는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Who is the customer? 라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 덩어리는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구입하는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해 쉽게 한다면 그 고객에게 가치란 무엇인가? What is value to the customer라고 이제 해야 되고, 요 부분은 이제 그 사실은 중간 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따가 본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덩어리는 질문 네 번째 질문인데, 앞으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will our business?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째 덩어리는 이제 질문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What should our business be? 해서 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제 폐기 문제를 다루는 덩어리가 10번째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덩어리가 이제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건데, 이 목표를 구체화하는 11덩어리 속에 별도의 이제 8개 목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쭉 하다 보니까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 15, 16, 17 이렇게 쭉 덩어리마다 이제 마케팅 목표, 혁신 목표, 세 가지 자원에 관한 목표, 그 다음에 생산성에 관한 목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목표, 이익에 관한 목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흐름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기업의 이익 추구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업의 목적에 대한 혼란이 있다. 기업의 목적 혼란이 있죠. 과거는 없었습니다. 드러크가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혼란이 생긴 겁니다. 경자들에게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익 극대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경제학자들도 같은 대답을 한다. 하지만 그건 틀린 대답이라고 드러크는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익 동기, profit motive, 이 극대화라는 개념은 기업이라는 조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익성의 의미를 왜곡해서 신화화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의 제약 조건이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마케팅과 혁신과 생산성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크가 말하는 이익의 개념을 여러 부분에는 걸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업 활동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과연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업적,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잉 컨선이라고 영속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달성할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이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왜?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계속 비용이다,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다, 위험 비용이다, 존속을 위한 코스트다,
미래 비용이다, 혁신을 가능케 하는 코스트다 등등으로 일종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이익이 그것도 충당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비용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비용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마땅히 사회에 국가에 세금을 내죠. 그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어떤 비용으로 이제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조달 비용이라는 용어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끌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대가를 줘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되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런 혼란이 왜 왔느냐? 이윤동기라는 것이 왜 등장했느냐? 이 틀린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하면서 고전 경제학자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정태적 균형 이론으로 경제적 현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설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이윤동기, 프로핏 모티브라는 걸 발명했다. 이렇게 이제 드러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태적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장 이 균형 이론 할 때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하여튼 간에 경제적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 막 생겨. 이런 것을 단순히 수요와 균형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돈을 벌는 욕구로서,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는 욕구로서, 이윤 동기로서 막 하다 보니까 경제 변동 생기고 경제 성장이 막 생겼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러큰 이러면, 그런데 그런 경제 성장의 현상, 경제 변동은 그 진정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윤 동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 있죠. 생존 동기도 있고, 뭐 필요 동기도 있고, 사회적 동기도 있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기여 동기, 성취 동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지, 이윤 동기가 있는 것인지 좀 불확실하다. 그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관심 갖는 건 특정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한데 천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신이 천사를 통해서 과연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그의 문제이지, 이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 이윤동기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4페이지 메뉴에 이윤동기로서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사례를 좀 들고 있죠. 네바다 사막에 우라늄을 발굴하다 탐사가 사례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심장 전문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자기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개인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업과 조직의 사회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윤동기라는 것은 기업의 기능과 기업의 목적과 그리고 기업의 과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히려 이윤동기는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어떤 해냐면, 첫 번째로 이익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이익에 대한 뿌리 깊은 정보식. 사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이익을 탐구하는 데 더 정오를 하죠. 그런 오해를 가져왔다. 그런데 기업을 나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드러커맨의 경영TV는 이렇게 이 사회에서 기업을 나쁘게 보는 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본질에 대한 오해, 이익에 대한 뿌리 깊은 정오심을 유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공정책이 취약에 실수를 하게 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정책 위반자들이 똑같이 기업은 나빠, 저 너무 이익을 탐해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전부 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과 기능과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해를 끼치냐면, 기업의 이익 추구와 사회적 공헌 능력은 상호 모순된다는 어떤 그런 신념을, 지배적 신념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무슨 사회적 공헌을 하겠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욕심쟁이야. 뭐 이런 어떤 결함에서 그들은 무슨 사회 공헌을 하겠냐,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기업은 높은 이익을 올려야 그 높은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과 사회 공헌은 모순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고 정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제 고객 창조다 하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업의 목적은 기업 외부에 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왜 기업 외부에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사회의 한 기관입니다. 사회에 소속된, 사회에 종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이 사회에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정부가 됐든 병의단체가 됐든 일반 영리기업이 됐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과 다른 조직과 다른 단체에서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직이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에 관한 타당한 정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마케팅과 혁신을 통해서 고객을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곧 이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을 존재하게 해주는 것은 고객이죠. 기업을 존재하게 만든 게 사회입니다. 사회 속에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 창조는 그 시장 창조입니다. 시장을 창조하는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이나 자연이나 다른 어떤 경제적 힘이 아닌 기업이다. 이런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 힘은 국가라든가 이런 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힘들이 있겠죠. 어떻게 그러면 시장을 창조하는가?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시장을 창조한다고 말하면서 욕구의 종류에 있어서 설명합니다. 예, 일반적인 이제 욕구가 있죠. 뭐 배고픔은 그 배고픔을 이제 채우려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추우면 옷을 입을 욕구가 있고, 또 집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이런 일반적인 욕구를 이제 말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속에 있는 욕구를 인지 못합니다.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섹스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참 저게 좋네 하면서 욕구를 넣겠지, 우리가 섹스가 필요하다 생각을 안 했잖아요.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 누르면 글씨를 쓰면 복사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그 처음 복사가 났을 때 아무도 복사기 개념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우리들이 속에 그런 욕구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쓰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뭐 내비게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과학에서 발달되니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다. 왜?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 고객만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부로 재화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이 없다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해주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에요. 고객이 뭔가를 사줘. 그러면 사주는 그것을 그 기업에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구입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그 무엇? 그 뭡니까? 소형이죠. 유틸리티입니다. 나중에 이제 테들락 사업부 사례가 나오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크는 요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이제 그 고객 창조를 위한 기본적 활동들, 마케팅의 혁신을 잠깐 언급하면서 성과를 올리는 것은 오직 마케팅의 혁신뿐이다. 기업의 나머지 모든 활동은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